지금 태양광 산업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요는 그야말로 역대 최고인데 관련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 어떻게 동시에 가장 끔찍한 불황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야기의 아주 밝은 면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태양광 설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규모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바로 이 숫자, 695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2025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에 새로 깔릴 태양광 발전 용량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숫자조차도 전문가들이 예측이 틀렸네 하면서 부랴부랴 올린 수치라는 거예요.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 상승 곡선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요, 2035년에는 무려 1000기가와트, 그러니까 1테라와트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수요가 터져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AI다, 전기차다 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있죠. 근데 설치 비용은 계속 싸지고 짓는 속도는 화석연료 발전소랑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거기다 개발도상국들까지 가세했으니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렇게 다들 태양광을 못 사서 안달인데 정작 태양광 산업 전체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물건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만드는 회사들은 왜 돈을 못 벌고 적자에 허덕이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충격적인 현실을 데이터로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태양광 패널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니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가장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꿰어진 거죠. 이게 원자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는 완제품, 이 태양광 모듈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회복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가격 붕괴가 산업 전체를 그냥 집어삼킨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거의 모든 기업이 시뻘겋죠. 다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 기업 통웨이는 손실액이 무려 3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8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기 왼쪽에 혼자 파랗게 빛나는 막대 혹시 보이시나요? 유일하게 흑자를 낸 미국 기업 퍼스트솔라입니다. 대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기막힌 역설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거대한 태양광 산업이죠. 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 너무 많이 만들어서 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의 국가적인 산업 전략이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막대가 우리가 아까 봤던 2025년에 필요할 엄청난 양의 수요 695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보세요.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은 무려 1400기가와트입니다. 필요한 양의 2배가 넘는 물건을 만들 공장이 이미 다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시장을 얼마나 장악했는지 숫자로 한번 보실까요? 첫 단계, 원료인 폴리실리콘 96%가 중국산입니다. 다음 단계인 웨이퍼는요? 99%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태양전지 상위 10개 기업이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점유율 100%. 정말 압도적이죠? 바로 이 숫자들, 이게 모든 걸 무너뜨린 공급 과잉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공급 과잉과 가격 붕괴가 일어나니 당연히 전 세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각자 살 길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바로 지정학적, 경제적 충돌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미국은 IRA 법안이나 높은 관세 같은 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을 택했죠.
그 결과 우리가 아까 봤던 퍼스트 솔라가 유일하게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면서 계속 팽창하는 길을 갔고 결국 자국 기업들끼리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 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수출은 거의 70% 가까이 폭락했고 국내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채우고 있죠. 국내 태양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치킨 게임 같은 혼란 속에서 태양광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마지막 허들을 넘을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뜻이죠. 태양광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헐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태양광은 절대로 주력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태양광이랑 배터리, 즉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짝지어 주는 거예요. 낮에 값싸게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해가 없는 밤이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이건 그냥 꿈 같은 얘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리튬 배터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이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저장했다 쓰는 비용이 그냥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 사다 쓰는 것보다 더 싸지는 시점, 바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태양광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됐고 가장 큰 약점도 곧 극복될 테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과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라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의 진짜 과실은 과연 누가 따먹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